예, 솔몽입니다. 오늘은 잠시 부동산 얘기를 그동안 못해서 지금 현재 하락하는 이유와 그 전망에 대해서 오늘 좀 진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고라 농객으로 2009년도부터 활동해서 지금 10년 정도 하고 이제 아고라가 사라지게 되면서 네이버 블로그로 나오고 또 유튜브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 부동산의 전체적인 적중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아고라 그 독자들은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인데, 물론 디테일하게는 좀 그 주택 매도 시점이 조금 빨랐다는 거, 그거 외에는 거의 뭐 토지 매수 시기나 또한 어느 지역이 발전될 지역 같은 걸 연구한 것도 그 적중도가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제가 전반적인 그림에 적중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기 써있죠. 투기론적 관점에서 제가 바라봤고, 어, 혹시 이걸 못 보신 분은 제 지난 영상 중에 2018년, 19년 강남 아파트 상투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왜 이제는 부동산이 더 오르기 힘들다고 보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는 뭐 전반적인 그동안 있었던 큰 그림상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건 예전 영상, 강남 아파트 상투라는 영상인데 그걸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작년 올해만 조금 비교해서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투기론적 관점에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의 하락은 이것이 강화돼서 시작된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정황, 뭐 양도세 중과 내지는 뭐 이제 대출 규제, 그게 뭐 시간 들여서 먹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치면은 작년에 오르면 안 됐었거든요. 2018년도에도 오른 지역이 많이 있죠. 수도권에 특히 아파트 중에 2017, 18년도에 그렇게까지 급하게 올랐었으면 안 돼요. 근데 왜 2018, 19년도에 그렇게 급하게 올랐고, 제가 올해는 그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이 바로 이 허수매매 금지에 대한 겁니다. 요 얘기는 간단히 설명 다시 드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실거래가 제도의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가 반영되는 게 실제적인, 그러니까 계약이 있고 잔금을 치르는 실제적인 매매가 있죠. 근데 계약만 하고 취소하고 매매를 안 해도 그 계약서의 가격대로 실거래가가 반영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번 강남 상투 영상에 자세히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조하시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제도 개선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초부터 정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제대로 된 거는 올해부터, 특히 서울시에서 많이 단속을 하고 있지. 공무원들이 단속을 당겨요. 그러니까 뭘 단속한다? 이 자전거래를 단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전거래에 대한 경고를, 그러니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사실 아고라에서 몇 년 전부터 많이 그 투기론을 하면서 이걸 제가 의혹들을 제기했었죠. 제가 의혹을 제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걸 믿질 않으셨어요. 근데 사실 이 자전거래는 물론 이제 부동산에서도 쓰이는 용어긴 한데 이 용어는 사실 주로 주식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특히 이 자전거래는 급등주, 작전주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솔직히 정부 정책이 자전거를 잡겠다는 내용 나와서 제가 놀란 이유는 잘 쓰이지 않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신컨대 제 아고라 글을 정치인이나 정책자가 분명히 참고하거나 봤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고라는 끝났지만 그 정책자나 정치가들 분의 제 유튜브를 계속 구독하실 분이 있을 거라고 믿고 앞으로도 잘못된 것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는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계약만 하고 계약 취소하면 끝이에요. 아무 돈도 안 들어요. 부동산도 그냥 한 통 속일 경우에는 돈도 안 듭니다.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금 낼 것도 없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돼요? 실거래가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근데 지금 애매한 상황이 뭐가 있냐 하면은 누가 봐도 이 법을 바꾸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약간은 미온적이에요. 국토부에서도 미온적이고, 지금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국회의원이 이거에 대한 것을 손보자고 법안을 발의했어요. 근데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그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반대로, 모르겠어요. 뭐 한 달 새에 또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확인한 것도 통과가 안 됐어요.
대신에 지금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부동산 그런데 방문 조사로 불공정 행위를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일들, 투기 세력, 여기 투기 세력들이 지금 몸조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자부터 2017년, 18년, 이때 왜 끌어올렸냐라고 하면은 제가 이것도 아고라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가 시작되거든요.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의외로 자전거래로 끌어올리려 할 것이다. 그것도 급하게. 왜냐하면 이제 양도세 중과 시작하면은 투기 세력에 물리게 되거든요. 투기 세력은 이제 부동산 펀드로 들어온 돈들이 그들이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 주타겟이 이제 강남권에 집중됐던 거고요. 그들이 나가기 위해서는 허수로 붕붕 띄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허수로 붕붕 띄우는 게 너무 간단하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2018년, 19년 그 상승분은 허수 매매였고, 허수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이제 그건 이제 마치 그냥 모래의 성이 무너지듯이 그냥 빠져버리는 가격이에요. 허수 매매이기 때문에 실질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계약만 하고 실거래가만 올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2017년, 18년도에 강남 아파트 입성하신 분들은 상투로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때 너무 많이 올렸어요. 특히 18년도 상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영상을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국회의원 법안 발의와 더불어 정부에서 이제 규제하는데 약간은 당연히 제대로 해야 될 규제를 국토부에서는 약간 미온적이고, 그건 뭐 국회의원 발의까지 뭘 기다립니까? 그냥 국토부 당연히 그 행정적인 걸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맥이 실거래가인데 실거래가가 아니었던 거니까 당연히 바꿔야 되는데 그걸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해서 고쳐야 된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나마 서울시에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후에가 문제인데, 이후 전망을 말씀드려야 될 텐데, 만약에 이 허수 매매에 대한 단속이 계속 강화된다면은 제가 볼 땐 끝입니다. 추후 반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17년, 18년까지 다 안 빠져가 이 정도 빠졌잖아요. 이거 아예 하반기로 가면서 더 급하게는 아니더라도 서서히 더 침체되는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만약 이 단속이 다시 허술해지면은 또 그 짓을 하겠죠. 왜? 붕붕 뛰어서 개인들 들어오게 해서 지들 팔고 나가야 되니까, 투기 세력들이. 물론 지들 돈도 아니고 펀드 돈이기 때문에 그냥 뭐 다단계식으로 그냥 마지막 폭탄 돌리기 하듯이 그냥 끝까지 그러다 나갈 가능성도 크지만, 그래서 그 정책을 보시면 여러분이 반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만약에 규제가 계속 잘 된다면은 그 후에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약하고 이제는 하락 전환 되는 겁니다. 투기론적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 중과랑 지금 모든 게 다 2012년도에 풀렸던 거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 풀렸던 게 이제 이때부터 막혔는데 급하게 걔네들 허수로 올렸고, 허수 빠지고, 이제 어차피 허수 매매가 아니었더라도 하락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원래 버티는 게 한 1, 2년 버텨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내년이나 내후년 2022년에 2021년부터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물론 그럼에도 저는 이후에 급락보다는 조금은 폭락의 형태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연착륙이라고 하죠. 그냥 하락 정도. 폭락보다는 그냥 천천히 하락하는 정도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데, 그건 이제 또 하락 기미가 보면 또 정부가 또 받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중국, 한국, 미국 마찬가지인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와서는 그게 먹히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는 어느 정도 2021년 넘어 2020년대에 들어서면은 지역별 폭락이 있는데, 지역별 폭락 중에 특히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 많은 곳들, 인구 줄는 아파트들 다 슬럼화되면서 오래된 아파트들 지역이 정말 거기는 이제 재앙이에요. 거기는 폭락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투자는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된다. 일반 단독주택까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 못하는데 분명히 아파트는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노후 아파트들이 이제 한 5년 후, 10년 후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